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NCN 그리고 넥스트칩, 카나리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25% 정도가 상승을 하고 75%가 하락을 한다. 그런데 어저께 전일자에 미국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었던 이유는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폭락의 깊이가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좀 많이 커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에 가까운 그런 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좋은 종목일수록 매수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전 같으면은 제가 뭐 한 번에 매수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선물이랑 연관이 없는 종목들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크게 반등 나옵니다. 전체 시장이 이렇게 꼬라박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악재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한 20% 정도는 항상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20% 종목으로만 승부를 보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200개 한 300개 안 되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대부분이 잡주예요, 잡주. 시총이 가볍거나 테마가 있거나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 샀다가 이제 시장이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될 확률이나 거래 정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대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던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은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 신용장고는 이제 19조를 깨려고 하네요. 아마 이게 2일 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자로 보면은 19조 아마 깨졌을 겁니다. 18조 뭐 어느 정도 되어 있겠죠. 뭐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141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큰일이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에게 짐을 지운다는 말이 현실로 와닿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자, NCN 오늘 한번 볼게요. NCN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가총액도 상당히 적죠. 660억이 안 되고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채 비율도 이렇게 낮아진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금을 유동성을 조금 받아줬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BPS는 그래도 퀀텀을 했죠. 2배 이상의 늘어났고 개별적인 적자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용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자회사 넥스트 칩이 이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이제 상장을 했죠, 최근에.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물적 분할로 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연결 기준이 239억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리면서 흑전을 했는데 뭐 별도 기준인 거고 연결해서는 또 적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미전환 사채분 전환 사채 미전환분에 대해서는 뭐 영업의 비용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환 사채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 전환하잖아요. 전환할 때. 근데 평소에 약정했던 A라는 부분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은 A 다시로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차익이 파생상품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오는 거고. 자, 넥스트 칩은 유럽 이모션 3D와 차량용 카메라를 맞손을 잡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첨단 운전 시스템 뭐 아파치 5에 이은 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3차원 얼굴 인식을 위해서 거리 인식이 가능한 TOF 센서와의 결합을 협력할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걸 보면은 1번이 레이더로 이용된 거. 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게 QSI라는 종목이에요. QSI.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이용하지 않죠. 딥러닝을 이용합니다. 딥러닝. 그래서 프로그램만으로 점차 이 모든 걸 갖다 인식을 한다는 거에서 테슬라는 좀 차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하얀 트럭에다가 테슬라 차가 자율주행하다가 처박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 딥러닝이 그 하얀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레이더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레이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원가 절감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GPU나 이런 부분 딥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그래픽 카드처럼 연산을 갖다가 빨리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큰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 뭐 ARM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업계에서 뭐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넥스트 칩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적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부채 비율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들어와서 많이 낮아진 거고요. 유보율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BPS도 또 많이 늘어났죠. 자, NCN 블랙박스를 하는 회사래요. 근데 블랙박스는 뭐 최근에 보면은 경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단가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영상 보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 칩은 영상 보안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대요. 그리고 영상 보안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자 영상 처리 기술을 새롭게 적응할 시장을 찾은 것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래요. 잘 들어갔죠, 지금. 자율주행이랑 맞물리면서. 그리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죠? 경쟁력이 일단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했었던 그 급락, 급등 이런 종목에서 재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NCN, 그 다음에 이 넥스트칩.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차량용 보시면 여기 매출액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 블랙박스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영상 처리 칩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본업이랑 똑같죠. 어쨌든 간에 영상 인식으로 시작했던 기업이 뒤에 나오지만 중국에게 밀려가지고 중국에 밀리면 이거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원가에서. 그래서 차량용으로 영상 인식 반도체로 갔다. 이거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고 경쟁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영상 처리칩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용 영상 처리칩에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단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동률이 좀 아쉬운 게 뭐 평균 가동률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인 넥스트 칩을 밀어줘야 된다. 그것만이 NCN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처리집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게 주니까 크게 뭐 그때그때마다 설비에 대한 고정비가 없겠죠. 고정비 없고 그때그때마다 수주를 하고 그리고 소모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좋다. 자, 전환가액이 조금 있는데 이런 전환가액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회사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전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는 NCN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미 상장 폐지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손해죠.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는 리스크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친 신기술 개발과 신기시장 개척으로 중국의 공수를 물리쳤다. 근데 다만 이거를 버티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회사 두 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급락에서 카나리오 바이오 한번 해볼게요. 이건 말도 많았죠. 원래는 그 현대사료 이거였죠. 제가 이걸 갖다가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사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시가총액이 6,900억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폭락하면서부터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유보율이나 이런 거는 회사 아직 뭐 돈은 많이 있습니다. 우회 상장을 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세력들의 지도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얼산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두얼물산 홀딩스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슨 뭐 소문이 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진 않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작살이 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에디슨 EV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 최승영 본부장을 갖다가 영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 젠백스와 H1B에 있었죠. 이것도 두 개도 유명한 회사들이죠. 뭐 대충 뭐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익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했다. 뭐 10억 원, 10억 원 뭐 이 정도면은 뭐 이 사람들이 평가 차익을 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건 괜찮을 거고 올해 고 봄합의 글로벌 3상 임상을 갖다가 16개국 뭐 152개 사이트에서 환자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임상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뭐 약효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바이오에 당하는 이유. 회계사는 회계감사에 대해서만 전문가죠. 근데 이 보고서 자체가 이
상장 바이오 회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과 보고서를 갖다가 조금만 수정을 하면 회계사들은 의학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라면은 전문직 외에는 이런 거 몰라요. 특히나 이런 건 약사들이니까 약사도 똑같겠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바이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어쨌든 뭐 얘기는 돌았는데 다시 한번 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암으로 사망. 보시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26.4%, 뭐 간암 이런 게 있겠죠. 술 때문에. 여자는 15.9%인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자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뭐 질병으로 대해서 사망만 있겠어요? 상해로 사망할 수도 있겠죠. 뭐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암이 아닌 존재로도 엄청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심장질환도 있고 폐혈관, 뇌혈관 이런 식으로 있는데 20% 중에서 유방암이라는 특수 부위, 거기서 뭐 3상이 끝나고 나면 경쟁력은 분명히 생기겠죠. 3상이 생기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렇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임상이 시작도 안 했다. 자, 임상 3상 시험 신약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해도 3년 4개월이에요. 제가 예전에 카나리오 바이오 분석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의아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에 이거는 카드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은 카나리오 바이오 그 분석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72%가 이 단계에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빅파마라고 얘기하는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뭐 사노피,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화이자 이런 애들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시총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일성 식품 나무들은 기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존슨앤존슨이나 빅파마들이 기술을 갖다가 사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 이제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로열티를 얼마 받았다, 뭐 1,000억 달러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1,000억을 받았다, 2,000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레고 보맙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두올물산이 3,600억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사가겠죠.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뭐 신문기사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좋다면은 재수출을 했을 겁니다. 재수출.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자, 3상이 끝난 다음에 4상도 있어요. 추적. 그리고 백신 판매가 가능한데 이거 과연 카나리오 바이오가 가능할까요? 잘 모르시겠지만 HLB로 인해서 작살난 사람들 많습니다. 번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 HLB가 지금 위암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간암으로 또 넘어갔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차트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NCN 차트부터 보면 어쨌든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퍼지면서 이게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사실상 지금 재무가 좋지 않은 잡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었던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넥스트 칩 상장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구름대를 뚫는 걸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구름대라는 거는 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 신뢰를 이제 조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니까요. 그래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넥스트 칩을 보자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보다 하단이긴 한데 이런 거는 어쨌든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번 뚫어주고 다시 눌렸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많이 받아줬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재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눌러줬을 때 사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구간대를 조금 구워서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뭐 여기까지 한번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나쁘지 않겠죠. 않을 것 같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 이거 주가 상승 급등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사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단기간에 보시면은 2달도 안 됐는데 거의 80%가 폭락이잖아요. 한 7, 80%가 폭락입니다. 본업이 안 되는 회사, 본업이 사료 회사인데 이 사료 회사를 갖다가 우회 상장을 한 다음에 바이오를 끌고 왔다. 근데 이 바이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뭐 임상이 조금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 정도예요. 그런데 아까 임상 3상에서 전체적인 비용의 72%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가진 게 적어도 유동률이 몇 조는 있어야지 그게 테스트를 하고 뭔가 될 텐데 과연 그게 될까요? 저는 이거는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세력에 대한 지도, 세력 지도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없는 주식을 갖다가 품절주를 갖다가 계속 자전거래 시키면서 이까지 주식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자전거래 시키면서 올리고 여기서 액면 분할 한 다음에 또 띄우고 쭉 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주는 주체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잘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차트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명히 얘랑 비슷하게 할 겁니다. 계속 흔들면서 갈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어떤 희망 줄 때는 빵 띄웠다가 여기서 또 쫙 팔아먹고 빵 띄우고 쫙 팔아먹고 빵 띄우고 쫙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얘들은 어쨌든 데이터를 누적시킨 게 좀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임상 3상을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때마다 주가의 흐름은 있었는데 과연 카나리오 바이오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거를 갖다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요. 사실상 우회 상장이 말이 우회 상장인 거지 저런 건 투기 세력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뭐 주주들에게 매력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나리아 바이오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더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앞으로 생긴다고 치고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근데 손실액이 지금 뭐 마이너스 80%라서 2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갖다 넣어서 1,200을 더 만들어서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 이 1,000만 원으로 좋은 주식을 삽니다. 좋은 주식, 다른 거,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이 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손실들을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뭐 중간에 이것도 분명히 급등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수익이랑 상계를 하면서 원금을 찾아가고 잃은 돈에 대해서는 수업료 크게 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배우셔야지만 오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주말 이제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일요일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장단기 금리 차이 이해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